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ADHD를 치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주윤의 내과학과 심리 정주윤입니다. 우리 아이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ADHD일까요?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신 원장님, 네. 의외로 ADHD라는 어떤 질병을 갖는 것보다 네. 일반적으로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죠? 네, 진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초기 상담할 때도 10분, 5분을 못 버티는 친구들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ADHD, 저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오는 장애인데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이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해요.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해요. 우리 아이가 좀 충동적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이다 라고 아직 결론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ADHD와 치료를 요하는 ADHD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네. 우리가 치료를 목표로 하는 ADHD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나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물 계통의 치료를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완치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증상을 완치하고 싶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반드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생각을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주의력을 높이고 집중할 수 있고 산만하지 않게끔 자기조절하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요, 일반적인 ADHD 증상이 있는 친구들하고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하고는 분명히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도 심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주의 산만, 집중력에 관련된 집중력 저하라고 저는 이제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정말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맞아요. 네. 특히 공격성은 아이들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땐 되게 집중력이 좋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정말 5분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건 불균형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좋아하는 거를 오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특히 게임 같은 거.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거에서 해야 되는 일을 잘 수행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균형 맞추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고 네. 그렇게 생활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충동적이거나 산만한 친구들은 빨리빨리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깊게 가지 않고 근데 내가 1차원적인 게임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거 집중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중력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사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두엽 활용을 하지 않은 후두엽만 1차적 사고로 활용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집중력이 높다,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상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요 게임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막 IQ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저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몇 단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을 때도 110 이상, 평균 이상의 좋은 지능이 나오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ADHD로 인해서 학습부진이 되고 산만해져서 또는 충동적이어서 또래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상담하면서 눈에 하는 얘기가 있죠. 사회적 발달, 또래 관계, 집중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ADHD를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생각을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인지를 갖다 시키는 새로운 생각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주의력을 높이고 이런 훈련들을 갖다 반드시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교육한 것이 인지가 돼서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자마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이 바뀌는데 3개월, 행동이 바뀌는데 3개월. 그래서 우리가 5, 6개월이 되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주변이 다 알 만큼 아이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의식 속에 깊이 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완치뿐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 조절을 갖다가 할 수 있어서 이미 또래 관계도 괜찮아지고 네네.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느낍니다. 주변에서 말을 하기 전에 본인부터 달라진 자기 모습을 느끼고요. 네. 제가 이제 ADHD 친구들이 완치에 가깝게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상을 보면은 정말 10분도 못 앉아있던 친구가 2시간씩이나 저하고 같이 국어 토론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체예요. 글씨가 막 날아가서 모르겠었는데 네네. 글씨가 너무 단정하게 또 그래서 주의력이 달라지고 집중력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현상이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냥 숙제 하나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네네네. 당연하죠. 인지 훈련을 하면은요 지능도 올라갑니다. 머리도 바뀌어요. 잘 기억이 나야지 빨리 문제를 풀겠죠. 네. 그것 또한 모든 신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서 운동도 잘하고 기억력도 맞아요. 좋고 또래 관계도 좋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 해내다 보니까 꿈이 있는 아이들로 바뀝니다. ADHD가 우리가 질병으로만 놀 것이 아니라요. 최 원장님 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임상 사례들을 봐가면서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뉴로피드백을 통해서라도 이 ADHD는 분명히 완치될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완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완치되나요? 모두는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현대 의학과 과학이 합해졌을 때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런 것들이 그냥 성인 ADHD까지 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시고 치료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ADHD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